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결혼 선물로 신혼집까지 마련해줬거든요. 현우야, 이 집은 너희 결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그렇게 집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와 함께 지내며 살림도 배우고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시어머니 불편해. 눈치껏 나가서 살면 좋겠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명순입니다. 올해 66이죠.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사실 제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8배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냈는데 31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현우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현우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밤에는 과외도 했고 주말엔 학원 강사도 했죠.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어요. 현우가 아프면 병원비가 걱정됐고 옷 한 벌 사주려 해도 계산기부터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현우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싶었어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죠.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우가 잠든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죠. 그게 엄마니까요. 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지도 않았고 엄마가 힘든 걸 아는지 항상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현우를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우와 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현우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죠. 가끔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기도 했어요.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면서 현우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렇게 현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난 수진이라는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린다니까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괜찮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우에게 집 열쇠를 건네며 말했죠. 현우야, 이 집은 너희 결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현우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현우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진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정말 예뻤습니다. 현우와 잘 어울렸어요.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현우와 수진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원래 살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현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이 아직 살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지내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물론 기꺼이 가겠다고 했죠. 새 며느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진의 모습이 참 고마워 보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했어요. 부엌을 둘러보니 도와줄 게 많았습니다. 수진이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냉장고 정리도 도와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즐거웠어요. 수진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요리하는 법도 알려줬죠. 수진이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현우도 집에 오면 맛있는 밥이 차려져 있으니까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했죠. 그런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수진도 처음엔 정말 감사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신혼생활이 편하다고 했죠. 저도 며느리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옆에 있던 현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안일이 훨씬 수월하다고요.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둘이 신혼인데 내가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직장에 다니고 수지는 집에서 저와 함께 살림을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가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수진이 들어와서 잠깐 서성이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자주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마트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배달음식 포장지가 쓰레기통에 있더라고요. 치킨 포장지였습니다. 수진에게 물어봤죠. 수진아, 점심은 먹었어? 아, 네. 그냥 간단히 먹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잠깐 산책을 다녀왔는데 피자 냄새가 집 안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상해졌어요. 수진이 제가 없는 사이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아마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사실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몰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현우가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수진도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서 외출했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겨졌죠. 원래라면 언제 올 건지 정도는 얘기하고 나갔을 텐데, 수진은 그냥 나간다고만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술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뭔가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도 챙겨주지 않고 가버렸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며칠씩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우한테 물어봐도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던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는 날도 늘어났어요. 뭔가 소외되는 기분이었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눅들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 집을 마련해준 사람이에요. 현우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엄마고요. 그런데 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히 트러블이 생기면 현우가 곤란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진의 패턴이 점점 뚜렷해졌어요. 제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서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관찰해보니 확실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배달 앱을 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뒀어요. 수진이 전화로 치킨을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배달 음식 시킨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나갈 때는 항상 간단히만 얘기하고 나갔어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며칠씩 안 들어오곤 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됐어요. 현우한테 물어봐야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목요일에 나간다고 하더니 일요일 밤에 들어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운 거죠. 현우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혼자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수진 목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점점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수진과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해졌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먹으면 수진은 나중에 먹고, 수진이 먼저 먹으면 저는 나중에 먹고요. 현우는 직장일로 바빠서 이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많았죠. 저는 점점 방에서만 있게 됐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수진과 마주치기가 어색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현우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한테 얘기하기는 망설여졌어요.
괜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현우한테 넌지시 얘기해봤어요. 현우야, 수진이와 잘 지내고 있지? 그러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도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전혀 달랐죠. 수진이 저를 좋아한다면 왜 이렇게 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현우는 회사에 갔고 수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집에 있어.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얘기가 뒤에 있었어요.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밥 먹을 때도 눈치 보이고 배달 음식도 못 시키겠어.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현우한테 말해봤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좋다고만 하더라고. 진짜 답답해.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 불편해. 눈치껏 나가서 살면 좋겠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수진이 한 말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전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에 현우가 돌아왔을 때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 얘기 좀 하자. 현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수진이가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더구나.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나가서 살면 좋겠다고. 그런데 현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진을 변호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진이도 아직 신혼인데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문제지. 하지만 현우는 계속 수진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가까운 원룸 알아봐 줄 테니 나가주면 안 돼요. 수진이랑 저도 신혼생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신혼집까지 마련해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현우야, 이 집은 엄마가 마련해준 거야. 그걸 잊었니? 그리고 너가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살고 있던 집 정리하고 들어온 거 알잖아. 현우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집을 마련해 줬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줬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불편하다는 소리와 나가서 살라는 말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현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네 김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김할머니는 저보다 4살 위셨는데 동네에서 오래 사셔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부동산 중개사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김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명순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걱정 마. 내가 아는 중개사 있어. 김할머니는 정말 든든한 분이었어요. 바로 중개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셨고 미리 연락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중개사와 만났어요. 제가 현우에게 준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소유주는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매매하시면 꽤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정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현우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말이에요. 남편을 일찍 보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우를 키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죠. 이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현우에게 집 열쇠를 건넬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결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선물이라고 했지만 소유권까지 넘긴 건 아니었거든요. 등기부등본도 아직 제 이름이고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김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도움이 더 필요해요. 김할머니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현우와 수진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어요. 10시쯤 현우와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죠.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이 집 말이야. 현우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뭔가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어. 그 순간 현우와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엄마가 마련해준 집이니까 엄마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편하다고 하고 나가서 살라고 하는데 무슨 가족이야? 그제서야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때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뭐야? 변명할 거리도 없잖아.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중개사와 얘기 다 했어. 다음 주에 매물로 나갈 예정이야.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원룸 알아보겠다고 했잖아. 그 집에 너네가 들어가서 살면 돼. 제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현우가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고 너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다고 하더라. 앞으로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져버린 거지. 현우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한 달 안에 나가면 돼. 그날 오후 수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현우도 회사 동료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후련한 마음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가격에 나갔어요. 새 주인은 신혼부부였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어요. 남은 돈은 적금에 넣어뒀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현우가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뭐가 죄송해?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수진이랑도 얘기해봤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해요.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를 무시하면서까지 행복할 필요는 없지. 현우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안 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그건 진심이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밥은 같이 먹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현우와 수지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일상에 만족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봅니다. 동네 김할머니와 산책도 자주 가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이 집, 내가 지킨 거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은 거니까요. 남편을 일찍 보냈을 때 현우를 혼자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현우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고 결혼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시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현우도 어른이 됐으니까 혼자 책임지고 살아야 해요.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요즘은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갑니다. 66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많아요. 제 인생을 제가 챙겨야죠. 가끔 현우가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을 때 말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노을이 지고 있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참 잘했어, 명순아. 혼자 중얼거리며 웃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